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네가 자랑스럽다. 쌤도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아 잠깐. What is the most resilient parasite? An idea. You have to be very careful when you use it. But whatever it takes. I like this one. 미래의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 미션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리뷰를 읽고 그 감정을 맞출 경우에 보너스를 받는 것인데요. 함께 한번 해볼까요? 다음처럼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옵니다. PD로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 PD에 with CS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df에다가 대입해줬습니다. 그리고 df.hea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일부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화면에 보일 수 있게 되었죠. 이때 csv라는 파일은 comma separated values의 약자로 데이터가 쉼표로 구분된 파일 형식입니다.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판다스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서브미션 페이퍼, 어떤 페이퍼, 논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이름이 derives from panel data. 패널 데이터의 그런 합성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합성어가 multi-dimensional data 셋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차원의 데이터셋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통계학 그리고 econometrics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활용되고 있는 커먼 텀인 것입니다. 일상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s가 붙은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analysis라는 의미가 들어간 것 같다라고 대답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원래 다른 영역에서 판다라고 원래 불리던 이런 형태의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이것을 분석하는 라이브러리다 해서 다음과 같은 이름이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판다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한 그런 정보를 가져와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져온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 분석을 하게 됩니다. sentiment. 그때 이 감정 1을 점수 7점 이상일 때가 긍정, 그래서 1, 점수 4점 이하일 때가 부정, 그래서 0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교재들,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 교재들에도 조금 잘못 적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바로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어 있었어요. 앤드류 융 교수님과 그 동료 교수께서 함께 게재했던 논문에 다음과 같이 A negative review has a score lower than or equals to 4 out of 10 and a positive review has a score higher than or equal to 7 out of 10 이렇게 언급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로 해석해보면 위와 같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원서가 잘못되어 있을지 아니면 번역서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교재들이라고 해서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런 방법을 공부에도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교차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감정에 대한 레이블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패널이라는 것에 우리가 사실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Old door with oak panels. 이 패널, 이런 식으로 격자 형태의 이런 판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도어를 이루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름도 비슷한데요. 판, 패널, 그리고 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판들의 모음. 사실 판다스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면 제 생각에는, 물론 아닐 수도 있으나, 이 패널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 기억하기 쉬운 동물 이름을 가져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나콘다라는 우리 프로그램 자체도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억하기 쉽게끔 판다를 가져오는데 어널리시스에 AS가 더해지면서 다음과 같은 약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구조화된 데이터 처리용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이썬으로 엑셀을 다루고 싶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묶음을 다루고 싶은 거죠. 고성능 어레이 계산 라이브러리인 numpy를 확장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력한 스프레드시트 처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인덱싱, 연산용 함수, 전처리 함수 등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알아가 볼 것인데요. 그 판다스, 패널, 거기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앞서 보였던 패널이잖아요. 그것이 데이터와 만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기억하기 쉽게 이것도 F니까 P는 아니지만 데이터 판 혹은 데이터 트리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런 데이터 판 전체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전부를 말이죠. 그런데 요 한 줄, 이 한 연속 데이터를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시리즈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도 하나의 컬럼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리즈를 영어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관찰 대상자들을 인덱스하는 row 인덱스를 다음과 같이 게재할 수 있고요. 각 특징들에 해당하는 columns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 대상들, 제가 A를 그냥 이렇게 매치해서 말씀드리는데 apple, bear, cat 이런 각각의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개가 있다, 혹은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무엇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발이 몇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앞서 우리가 numpy에서 사실 어레이를 다룰 때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numpy 어레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컬럼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형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foo라는 컬럼의 데이터는 인티저일 확률이 있겠고, bar라는 컬럼의 데이터는 캐릭터일 수 있겠고, bars라는 컬럼의 데이터는 float 확률이 있고, quarks라고 되어 있는 컬럼은 boolean일 확률이 있겠네요. 이처럼 서로 다른 타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row 컬럼이 모두 인덱스 가능하죠. 여기에 엑셀처럼 데이터를 넣거나 지우거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시리즈, 각 컬럼들을 모아서 만든 데이터판, 기본이 2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판다스로부터 시리즈라는 것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각각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직접 타이핑해서 과연 어떤 형태의 입력을 요구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인데 데이터, 그리고 인덱스, 컬럼, D타입을 넣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디멘저널하다, 기본으로 2차원이다, 그리고 사이즈 뮤터블하다, 사이즈가 변화할 수 있다, potentially heterogeneous,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2종, 서로 다른 종류의 타입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데 태블러 데이터이다. 이 태블러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사실 TAB로 시작되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죠.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이 LE가 UL로 바뀌면서 테이블러가 됩니다. 태블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스러운 표로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다음 그 스트럭처가 labeled axis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축들이 레이블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에 arithmetic operation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raw data equal하고 이렇게 우선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정의 내린 것을 입력으로 넣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에 처음에 데이터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다가 raw 데이터라고 정의 내렸던 것을 입력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컬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first name이었고 last name이었고 age였고 city라는 것이 사실 여기 지금 지워졌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의를 내고 나면 다음과 같이 테이블러가 형성되고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컬럼 인덱스들이 쭉쭉 있게 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로우 인덱스가 자동 완성되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해놓고 뒤에다가 어떤 데이터 그리고 컬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우리는 그것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즉 여기 age, city 부분만 발췌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컬럼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아까 city까지였는데 that, 빚이 얼마 있는지를 추가했습니다. 빚이 있냐 없냐가 추가됐는데 추가가 되고 나서 데이터 입력이 없으니까 그냥 not a number에서 NaN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추가해 갈 수 있다. mutable 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컬럼 선택을 해서 시리즈를 추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df.firstname 이라고 하게 되면 그 firstname에 해당하는 시리즈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가져온 다음 보니까 아래 name 이렇게 써있죠. D타입이 무엇인지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df square bracket 사각 괄호에다가 이 쌍따옴표를 넣어가지고 이 name을 우리 컬럼 인덱스를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위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로 df.loc 로케이션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